안녕하세요. 짧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헤어짐을 선택한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글을 쓰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후련하게 내뱉고 싶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권유에 힘입어 특목고에 진학했지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2학년 말에는 쫓겨나듯 살던 집을 떠나야만 했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의 대학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특목고라는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학업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큰아버지께서 일단은 대학 문턱은 넘고 그 후에 고민을 해도 하라며 제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게다가 결국 제가 S대에 합격한 걸 아시고는 첫 학기 학비를 내주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어머니한테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두 분도 저희 아버지한테 빌려주신 돈도 있으셨으니 솔직히 내키는 일이 아니셨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대학에 갔고 이후로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돈 때문에 휴학도 몇 번이나 해야 했고요. 제가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라고 손 놓고 가만히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두 분이 10여 년의 난임 끝에 저를 가지셨다 보니 제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들보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게다가 망해가는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두 분 다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며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다 보니 건강도 많이 나빠지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의지가 있으셨어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셨어요. 쓰다 보니 제 신세 한탄같이 들리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죠.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건 모르겠고 그저 두 분이 마음 편히 계실 집 하나만 장만해드리자고요. 한편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지원을 받아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제 생활은 오로지 일밖에 없었어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돈을 버는 건 오로지 모으기 위함이었고 돈을 쓰는 일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에게 필요해서였지요. 하긴 돈을 모으는 이유도 오로지 부모님에게 집 한 채 해드리고 혹시나 두 분이 병원에 가시게라도 된다면 목돈이 들 테니 그걸 대비하기 위함이었네요. 아무튼 회사에서는 대표님 소리를 들었지만 솔직히 직원들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사나 싶었을 겁니다. 가끔이지만 저도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 사업이 망하고 나서 월세를 전전하는 동안 이런저런 서름이 컸다 보니 집도 없는데 다른 거 구색 맞춰놓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살기를 10년. 어느새 사업은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한테 아파트 한 채 사드릴 정도의 돈은 모았을 무렵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이었어요. 헤어진 마당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곱씹어 뭘 하겠냐마는 거래했던 건이 결과가 잘 나와서 다 같이 회식을 한번 하게 됐는데 남편이 말하길 그때 저한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라는 그런 타이틀하고는 상관없이 조용하고 소탈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나요? 아무튼 이후로 남편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은 처음 겪어봤던지라 그런 남편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웠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게 사랑받는다는 건가? 내가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은 게. 그래서 결국 2달 만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던 당시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오픈했어요. 제 학벌이라던가 가정환경이라던가. 참고로 연애 초반부터 나름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오픈한 이유는 비록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다 보니 잘 지내다 보면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대요. 그런데 그때 가서 실은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집도 사드리고 앞으로 생활비도 대드리고 해야 한다 하면 솔직히 어떤 남자가 좋다 하겠어요. 제가 비록 연애에는 쑥맥이었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아예 모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인데 그걸로 뭘 어떻게 하든 자기는 뭐라 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이 조금은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뭐랄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제가 되게 좋은 남자를 만났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소위 사람들이 따지는 조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제법 있었거든요. 남편은 고졸이었고 직장은 계약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저에게 처음부터 이 조건을 다 알았어도 만났겠냐 하면 제 대답은 잘 모르겠다예요. 속물처럼 들리겠지만 연애니 결혼이니 관심은 없었어도 사람이 원래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못난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솔직히 한 번에 바로 긍정적인 답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이후로도 지금처럼 친정에 생활비를 대드려도 좋고 집도 사드려도 좋고 제가 번 돈으로 뭘 어떻게 하든 자기는 간섭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저희 부모님 건강이 더 나빠지시면 가까이 이사를 가도 좋다며. 그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비록 다른 조건들이 제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만큼은 충분히 좋은 남자다 싶대요. 그래서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기로 한 거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이 그렇게 제가 친정에 하는 걸로 눈치를 주시더군요. 하루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서는 바쁘니? 얘기 좀 할까 해서 왔다. 어머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아니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다니? 그리고 네가 대표라면서 직원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엊그제 진호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뭐 친정 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며? 난 처음에 내가 뭘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게 진짜니? 네, 맞아요.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니네 부모님은 뭐 연금 같은 것도 안 나오니? 그런 거랑 별개로 제가 챙겨드려야 해서요. 황당하다 정말이지. 아니 너는 결혼한 여자야. 결혼한 여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결혼한 여자라는 건 결혼을 했으면 네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거 언제까지 친정을 보고 살 거냐 이 소리야. 알아들어? 결혼 전에 진호 씨랑 다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 도움이 필요하시고 저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아니 공부도 잘했다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니? 듣자 하니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고 있다며. 노인네 둘이 사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 진호 씨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돈 관리 따로 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왜 돈 관리를 따로 하니? 같이 해야지. 요즘 애들은 정말 이상하다니까. 진호 씨 벌이로 대출까지 상환하면 자기 쓸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따로 관리하는 대신 대출도 저 혼자 갚는데. 아이고, 내가 그런 것까진 모르겠고 아무튼 친정에 작작해라. 그리고 너 내 입장도 생각해봤니? 지 친정에는 150씩 주면서 우리한테는 50이라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나서 화딱지가 나더라.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그런 건 진호 씨하고 얘기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50은 진호 씨 돈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건데. 아이고 그 돈으로 유세 부릴 생각이면 꿈 깨라. 그리고 이후로도 어머님은 계속해서 한마디로 친정에 작작 퍼주라며 저를 나무라셨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저희 결혼 생활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부담스러울 뿐이었죠. 솔직히 결혼할 때 제 친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한테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괜히 나중에 말 나올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부모님도 처음부터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셨더라고요. 두 분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 알아서 살라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살겠다고. 뭐 서운하게 들으려면 얼마든지 서운한 말이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적어도 저희한테 기대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셨으니 저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에 뭘 해주는지 왜 당신들한테는 안 해주는지 그런 걸 따지시니 답답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의 돈없는 간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불편한 대화 이후로 저도 사람인지라 한동안 도통시댁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밥이라도 먹을까 하면 당신만 다녀오라 했고 제 나름대로 자리를 피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만나면 또 친정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고 거기다 대고 제가 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하는지 상황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세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저대로 제 나름의 수건 사업이던 친정부모님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구축이었고 대출도 끼어 있었지만 어차피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었기에 여러 가지로 걱정보단 기쁨이 컸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하기로는 자기는 그저 제가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워서 그랬다곤 하지만 아무튼 남편이 이 이야기를 시부모님한테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크게 노여워하셨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부터 할 정도였으니까요.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머님의 그 노여움이 언제 폭탄처럼 터질지 알 수가 없었으니 말 그대로 안절부절이었어요. 또 이러다 저번처럼 회사로 찾아오시면 어쩌나 그 걱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또다시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창립기념일이라 저만 사무실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쳇말로 개망신은 피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찾아오신 어머님께선 저더러 제정신이냐 하시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알아듣게끔 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니네 부모한테 뭐 아파트를 사줘? 네, 맞아요. 사드렸어요. 그런데 저 솔직히 어머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결혼 전에 진호 씨랑 얘기가. 시끄러워. 걔가 뭘 안다고 자꾸 걔 핑계를 대니 너는. 설령 내 아들이 물러터져서 그러라고 했다 치자. 그래도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는 결혼한 여자라고 친정에 자꾸 퍼나르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런데도 집을 사줬다는 건 한마디로 시애미 말을 개무시했다는 거지. 어머님 정말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돈 벌어서 제 부모님한테 효도한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제가 그렇다고 진호 씨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아닌데. 결혼했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네 돈이 걔 돈이고 걔 돈이 네 돈이지.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쓸 때는 집안 어른인 우리하고 상의도 했어야지. 아니, 저희 부모님 집 사드리는 걸 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하고 상의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도 집안 대소사를 나랑 상의를 안 하겠다는 거니? 다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 네 부모 사줬다는 아파트 명의는 그럼 누구 명의로 했냐? 제 명의로 했죠. 제가 샀으니까. 그럼 뭐야? 내 아들하고 사는 집도 네 명에, 네 부모 사준 집도 네 명의? 죄다 네 거야? 우리 아들 거는 하나도 없고? 아니, 진호 씨가 대출을 못 갚는다는데, 같이도 못 갚겠다는데, 진호 씨 명의로 어떻게 해줘요?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너 그럴 거면 내 아들하고 결혼은 왜 했니? 그렇게 너 혼자 다 독식할 거면 결혼은 왜 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돈으로 제가 산 집을 제 명의로 했다는데 어머님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지하고 지 부모밖에 모르고 아주 못됐어. 막말로 지 부모 집 하나 사줄 능력이면 시부모한테는 자동차라도 한 대 뽑아주는 게 맞지. 그게 경우고 도리고 이치 아니겠냐. 근데 어떻게 아주 능구렁이 마냥 지 부모만 챙기고. 못됐다 정말이지. 어머님의 억지에 저는 정말 이골이 났고 마음은 있는 대로 상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은 그저 남편에게 하소연 좀 하고 위로나 받아야겠단 거였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남편도 표정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평소라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그냥 뭐 그나저나 오늘 어머니하고 만났다며 아파트 얘기로 곤란했겠네. 곤란하다기보다 그냥 좀 불편하더라. 어머님이 내가 친정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엄청 싫으신가 봐. 그거 좋아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솔직히 서운할 만하시지. 양가 다 잘해드리면 모르겠는데 워낙 장인 장모님만 덕을 보고 계시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친정에만 잘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섭섭하지.
자꾸 내가 친정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거랑 비교를 하지 말고 객관적인 것만 봐봐. 내가 매달 시부모님한테 50만 원씩 드리고 있지. 게다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4명이란 이유로 대출 나 혼자 다 갚고 있잖아. 따지고 보면 그럼 자기는 돈 10,000원 안 쓰고 여기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당신 표현대로 시부모님도 당신도 내 덕을 보고 있는 거겠네?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지, 사이즈가.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어머니가 서운하시다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니 내가 잘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을 낳고 키워주셨으니 당신이 잘해야지. 나한테 서운하실 일이 아니지. 넌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정 떨어지게.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시니까 이참에 차 한 대 뽑아드려. 너도 알지? 우리 부모님 차 10년도 더 된 거. 저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차를 뽑아드리고 싶으면 자기가 뽑아드리던가. 왜 나한테 그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너가 장인 장모님만 챙겨서 우리 부모님이 화가 나신 거니까 너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신경 쓰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챙기는 거고 당신이 당신 부모님을 챙기는 거야. 어머님이 서운해하시는 건 욕심이 과하신 거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게다가 차를 뽑아드리자는 그 황당한 말은 뭔지 어이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그땐 오죽 답답하면 그런 헛소리를 다 했을까 생각하며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지낸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남편이 시부모님을 뵈러 가자 아주 단판을 지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제대로 내 입장을 대변해 주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반기는 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직감적으로 남편이 저를 위해 온 게 아니다 싶대요. 그래, 둘이서 얘기는 잘했다며? 아버지랑 나는 결정 다 했어. 내일 계약하러 가면 돼. 결정 다 하셨어요? 잘하셨네. 자기도 이리 와서 봐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자동차? 내가 저번에 바꿔드리자 했잖아. 나는 안 된다고 했고. 여기까지 와서 또 이럴 거야? 진짜 고집 좀 그만 부려. 나는 장인 장모님한테 잘하는데 넌 진짜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냐?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했다고? 뭘 그렇게 했는데? 이따금씩 가면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주는 음식이나 먹다 오는 게 전부면서 뭘 그렇게 잘했어? 그렇다고 못 한 돈 10만 원이라도 들여보기랬어. 뭐랬어?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다른 것도 안 했고 돈도 안 했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어머님, 저 차 안 사드려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진호 씨가 뭘 단단히 착각을 했나 봐요. 그럼 여긴 뭐 하러 왔냐? 사람 염장 지르러 온 거야, 뭐야? 그리고 너 그렇게 네 친정만 싸고 돌 거면 뭐 하러 내 아들하고 사냐? 그냥 가서 네 부모나 끌어안고 살지? 너 진짜 나 같은 남자가 흔한 줄 알아? 내가 너 장인 장모님한테 생활비를 못 드리게 했어 어쨌어? 근데 그런 건 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한테도 해드리자니까 그건 싫다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뭐든지 정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당신 말대로면 내가 내 친정을 내 돈으로 도와준다는데 그러려면 시댁에도 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거 못 알아들어 처먹었냐? 너는 결혼한 여자라고? 네 재산이 우리 아들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허락이 필요하지. 내 허락도 필요하고. 제정신이세요? 그럴 거면 제가 차라리 어머님 아들하고 안 살면 되겠네요. 안 살면 허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잖아요? 안 산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한다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에요. 애시당초 남남인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니들이 왜 남남이야? 당신이 말해봐. 왜 우리가 남남인지. 아니, 그게 지금 이 여자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혼인신고라도 했다가 얘가 대출을 못 갚는다고 하면 그거 다 나한테 넘어올까 봐. 야, 이 멍청아. 그러면 제 앞으로 된 아파트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서워서 혼인신고를 여태껏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남은 대화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요. 상관없는 남인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당신 짐은 내가 현관밖에 꺼내놓을 테니 알아서 챙겨가. 그리고 이후의 일은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어쩌자.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도 안 열어주고 버텼죠. 막말로 시끄럽게 굴어서 앞집에서 신고라도 하면 그럼 경찰이 와줄 테니 오히려 땡큐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깜냥도 없던 남자였어요. 몇 번 두드리고 사정하다 안 되니까 너무한다면서 문자 하나 남겨놓고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그나마 좀 남아있던 오만정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돼요. 아무튼 그래도 한두 달 가까이 남편은 전화와 문자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긴 했지만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애시당초 저랑 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점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그 전제가 틀어진 이상 남편과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나 아쉬운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의 일과는 별개로 제 사업은 여전히 잘 되어가고 있고 꺼릴 것 없이 친정부모님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뭐 누군가는 저더러 그래도 언제까지 부모 뒤치다꺼리만 할 거냐. 네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데 누가 그렇게 산다고 하던가요? 저는 그저 제 나름의 도리를 했을 뿐이고 이제 집도 해드렸으니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제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달릴 겁니다.